여기는요, 먼저 뼈대를 좀 잡아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이 사일조사 방법은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게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줄까? 만약에 이런 의문문을 가졌다면 이게 바로 이제 연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연구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만드는 게 뭐냐면은 가설입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가설을 만들어요. 근데 이 가설은 둘로 나뉘어요. 자, 가설은 둘로 나뉜다. 가설은 연구가설과 그리고 연가설로 나뉩니다. 자, 연구가설은요, 연구 문제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설은 어떻게 진술이 되냐면, 연구가설은 A와 B가 자, 관계가 있다. 또는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자, 또는 A와 B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A와, 즉 예를 들어서 가정환경이 이게 A고 그 다음에 청소년 비행에 이게 B라고 한다면 A가 B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사회복사가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게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까? 만약에 이런 고민을 가졌다면 그 연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A와 B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A와 B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뭐하러 연구해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그러면 연가설은 뭐냐?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연구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않고요, 연구가설의 반대가설인 연가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연가설이 만약에 채택되면 얘가 기각되는 것이고, 얘가 기각되면 연가설이 검증해봤더니 얘가 잘못된 것이면, 그래서 얘를 버리게 되면, 즉 기각하면 얘가 채택되는 거예요. 알았죠? 따라서 연가설은 연구가설의 반대가설이에요. 반대가설. 반대가설이면 어떻게 기술되겠어요? 이번에는 A와 B가 관계가 없다. A가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A와 B가 차이가 없다로 끝나겠죠. 그죠? 이게 연가설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연가설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가설에는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참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이 연가설이 아니라 연구가설이겠죠? 그러니까 연가설은요,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연구자가 이건 거짓이었으면 거짓이기를 바라는 가설이에요. 그죠? 왜? 얘가 거짓이어야지, 얘를 버려야지 연구가설이 채택되는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진이길 바라고 있는 거, 참이길 바라고 있는 것은 여기죠. 연구자가 진, 즉 참이 길을 바라는 것. 이게 연구 가설이에요. 알았죠? 자, 근데 이 가설에는요. 가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이걸 측정해야 한단 말이죠. 이제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을 한번 측정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정환경이 진짜 나쁜 아이들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청소년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서로 비교해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측정해야 할 텐데, 이걸 측정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개념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이 개념적 정의를 내린다는 거 있잖아요. 이 개념적 정의. 개념적 정의가 곧 사전적 정의예요. 그렇죠? 사전적 정의를 먼저 내려요. 자, 근데 이렇게 개념적 정의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측정 가능한 수준은 안 됩니다. 아직. 이게 측정 가능한 수준이 되기 위해서,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냐면은 이제 이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측정 가능하도록 쪼개야 한다는 거예요. 측정 가능하도록. 자, 이 구체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자, 첫 번째 구체화시키는 방법. 첫 번째, 명목적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작적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개념적 정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목적 정의를 하고요. 세 번째, 조작적 정의예요. 알았죠?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오는 거죠. 자, 그러면 명목적 정의는 뭐냐? 명목적 정의는 한 용어에 배정된 정의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우리 청소년 비행을 먼저 개념적 정의를 내렸어요. 사전적 정의를. 그 다음에 명목적 정의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내리냐면, 본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이란 예를 들어서 G 비행과 도피 비행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면 이건 명목적 정의예요. 한 용어, 즉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용어에 요 두 가지를 배정시킨 거예요, 지금. 사실 청소년 비행은 이거 말고도 폭력 비행이나 뭐 재산 파기 비행이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연구자 하는 것은 지휘 비행하고 도피 비행만 나는 연구할 거다. 알았죠? 딱 범위를 정했죠. 그죠? 우리가 마치 명목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명목 변수라고 하는 게 성별,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명목 변수거든요.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번 남자, 2번 여자. 그러면 1번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다 남자. 그래서 2번이라고 응답하는 여자죠. 이렇게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죠. 카테고리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범주만 설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휘비행과 도피비행 이걸로는 아직 측정이 불가능해요. 즉 명목적 정의는요. 얘는 명목적 정의는 아직은 측정 가능 수준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 수준이 아니에요. 아직. 애들한테 너 지휘비행하니? 너 도피비행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모르지? 그죠? 측정 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더 쪼개고 있는 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이걸 더 쪼갠 거. 얘를. 자, 지휘비행은 뭐냐면은 미성년자가 하면은 비행이 되고 미성년자가 아닌 사람, 성년이 하게 되면 비행이 아닌 거. 이걸 지휘비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거,
흡연하는 거 또는 이제 성관계 맺는 거 또는 노래방 출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성년이 하면 그거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근데 미성년자가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비행이에요. 자, 그다음에 도피비행은 뭐 가출, 그다음에 뭐 본드빅, 가스빅 등등등이 이게 도피비행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쪼개게 되면 이게 조작적 정의예요, 이제. 그러면 조작적 정의는요. 요거는 측정 가능 수준이 된 겁니다. 측정 가능 수준이에요, 이거는. 왜? 애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술 마시니? 너 담배 피니?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면 애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조작적 정의까지 하게 되면은요. 조작적 정의까지 하게 되면 이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변수 하나에 대해서 얘들에 대해서 질문으로 만들어내면 돼요. 그걸 개방형 질문으로 할지 폐쇄형 질문으로 하든지 어떻든 질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종이에다가 배치하면 그게 바로 설문지예요. 즉 설문지가 뭐예요? 측정 도구예요. 설문지를 가지고 뭐를 해요? 그러면 측정하겠죠? 그죠? 즉 현실을 즉 경험적 세계를 즉 현실을 측정하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이 개념이라고 하는 추상적 세계를 결국 조작화를 통해서 이 경험적 세계를 측정하는 겁니다.